자, 이번 강의에서는 운동선수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기술 훈련 네 번째 시간으로 자신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체력을 강화시키자, 시합 전 에너지를 관리하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활용하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시합 상황에서 자신감 있는 선수와 자신감 없는 선수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선수는 걸음걸이부터 틀립니다. 어깨를 뒤로 제치고 시선은 목표를 확실히 보고 표정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감 없는 선수들은 쭉 처져 있죠. 매사에 자신 없게 말을 하고 행동 자체도 느립니다. 이렇게 시합상에서 우리는 선수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그 선수가 자신감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기술 훈련에서는 이러한 어떤 보여주는 어떤 행동도 자신감 있게 만들어서 그 자신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내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자신감을 높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부족함을 표출했다, 시합상에서. 그러면 상대 선수들은 오히려 기가 더 살죠. 이종격투기 제가 잘 보지는 않지만 이종격투기를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선수, 그 선수의 어떤 약점을 발견했을 때 상대 선수는 기가 살아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죠. 스포츠 상황은 그만큼 보여주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스페인 선수 그 승부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스페인 선수, 호아킨 선수 겁니다. 그 선수의 어떤 페널티킥을 차는 모습, 표정, 행동, 자신감이 없는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저조차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 팀을 응원은 했지만 스페인 선수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사람은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선수는 자신감 없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도 골을 못 넣었죠. 우리가 시합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깨가 처져 있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똑바로 들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얼굴 근육을 풀어주라. 여유를 보여라는 거죠. 우리가 이완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표정을 보여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긴장될 때 우리 근육은 움츠러들죠. 표정도 굳어지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했을 때 오히려 여유를 보여라는 겁니다. 여유를. 역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상대편 선수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위축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자등등했다. 상대편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움직임. 우리가 조금 이런 얘기는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조금 있는 분들 행동이 좀 느리다고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느려서 우리가 어떤 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빠른 움직임이 자신감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소 짓기가 우리 자신감의 끝판왕.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에 전달이 됩니다. 실제 이 이론이 있습니다.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우리가 웃을 때 움직이는 이 광골 주위의 근육이 움직였을 때 우리 뇌는 좋은 일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소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지만 실수를 했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음으로 해서 다음 상황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표정이 굳어버리고 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상대의 눈을 쏘아본다. 자신감을 표현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시합에서 상대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자기 게임만 하면 되죠. 하지만 눈을 쏘아보라는 이 의미는 상대하고 경쟁해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어떤 확신을 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어떤 자기 확신을 주라는 거죠. 마치 나를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옆 사람을 쏘아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 강의를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10초간 서로 눈을 쳐다보고 쏘아보기 훈련을 제가 시키거든요. 끊임없이 검토하고 노력하며 소리치고 경계한다. 자신감은 표현입니다. 팀이 게임에서 지금 지고 있을 때 어느 누가 화이팅을 외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화이팅을 외치면 전체 분위기가 업이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에서 어떤 힘든 고통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군가를 부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고통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어떤 집중을 외적인 다른 곳에 이동시켜서 오히려 더 그때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 팀의 팀구호를 하나 만들어서 외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팀구호가 없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팀구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팀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든 둘이든 만들어서 그걸 승리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실패했을 때 외쳐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올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신감 있는 행동들은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믿게 한다. 상대방 선수가 예를 들어 상대팀이 이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팀이 져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 그래서 상대 선수는 위축이 되겠죠. 결과에 관계된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표출해라는 거죠. 어떻게? 성자와 같이 느끼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단호함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신감에 찬 이미지를 형성해라.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손동작 하나까지도 우리는 자신감 있는 어떤 행동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높아진다. 훈련 상황에서 그걸 반복해서 자기 걸 만들어라. 제가 예전부터 그림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빠르면서도 좀 경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은연중에 제 그림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 추진력이라든지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다. 서포트 상황에서 내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일단 그림거리,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 하나하나부터 관심을 가지고 수정을 하십시오. 두 번째, 체력 강화. 체력이 강하면 자신감이 높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게 체력 강화 훈련입니다. 선수들 중에는 이런 말도 나왔다가 우리가 어디 체력 훈련하러 합숙을 들어왔냐라고 할 정도로 히딩크 감독이 체력 훈련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월드컵에서 나왔잖아요. 스포츠 상황에서 후반전 아니면 스포츠 상황에서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거기에서 체력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자신감 높은 선수도 체력이 안 되면 자신감은 바닥을 치죠. 그래서 체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 휴식, 영양 이 3박자를 고루 갖춰야 된다.
자기관리 또한 잘해야 되겠죠. 훈련, 몸, 대인, 특히 부상관리. 부상관리를 잘해야지 체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관리도 잘해야죠.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 절제를 잘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장 기본입니다. 세 번째, 시합 전 에너지 관리를 잘해라. 우리가 시합 전에 어떤 불안 수준, 우리 각성 수준, 그걸 조절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불안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각성이 너무 높을 때는 우리의 어떤 주의의 초점이 좁아지죠. 그렇게 되면 시합에 어떤 적정한 주의를 유지해야 되는데 시야가 너무 좁아지게 되면 우리가 시합에 필요한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집중력,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돼요. 불안이 너무 높다, 각성이 너무 높다, 낮춰야죠. 어떻게? 심상을 한다든지 편안한 바닷가에 벤치에 누워있다. 그런 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완을 하고 복식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점진적 신체를 통한 점진적 이완기법을 통해서 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심상. 각성을 내리기 위해서는 편안한 평화로운 심상을 하고 각성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음악을 들어요. 신나는 음악을 듣든지 예전에 어떤 격렬한 어떤 스포츠 상황을 심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조절해서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자기 암시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게끔 만들어내는 상황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높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미지 심상이죠. 앞서 심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심상을 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심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유지한다.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죠.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게임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심상을 통해서 예전에 성공했던 어떤 수행을 심상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우리의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통제 향상, 다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각성을 조절해서 우리가 그 적정 각성 수준을 유지함으로 해서 자신감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죠. 시합에서 훈련해서 자신에 대한 성공적인 행동을 떠올리는 것. 그게 자신감을 강화시킵니다. 예전에 이원희 선수가 TV에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캡처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시합 전에 심상한 어떤 심상한 시각화한 그 영상, 머릿속에 심상한 영상이 실제 시합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상을 하면 실제 시합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심상을 안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한 박자 늦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심상은 언제 해야 된다? 정신적 준비를 할 때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떤 개인의 시간이 어떤 주어지겠죠. 그때 심상을 한다면 어떤 개인의 시합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심상을 할 때 심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 2m는 무조건 해야 된다. 자신감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높여요. 집중력도. 이완 훈련을 항상 먼저 하고 심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을 설정해서 심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 조건을 다르게 설정해서. 우리가 시합 시에 어떤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각각 설정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다, 어떻게 수행을 할 거다를 미리 심상을 통해서 한번 예행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시합에서 그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다는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심리기술 훈련 4번째 시간으로 자신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체력 훈련을 하라. 시합 전에 에너지 관리를 잘해라. 적정 에너지 수준을 유지해라. 마지막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자신감을 높여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